라고 했었고요. 문장 생성 확률은 각 문장이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평균 10단어에서 한 20단어 정도로 구성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장을 set of words 또는 요즘 딥러닝에서는 back of words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그보다 더 쉽게 하려면 문장을 음절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었죠. 맨 처음 과제 실습은 음절 출현 확률하고 음절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을 얘기를 했었고요. 문장을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한 것 자체가 많은 정보를 손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조금이라도 덜 손실하려면 그러면 이웃한 두 단어 간의 관계를 무시하지 말고 A 단어 뒤에 B 단어가 오는 경우, B 단어 뒤에 C 단어가 오는 경우에 대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구하자. 그게 이제 바이그램이었죠. 만약 전 단어를 두 개를 보고 세 번째 것의 출현 확률을 구한다면 트라이그램 확률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한 단어들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한 함께 발생하는 관계를 고려한 그런 이론을 N그램 언어 이론이었고요. N그램 모델에서 한 가지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빈도가 0인 경우에 빈도 0이면 확률이 0이 되어서 확률들의 곱을 하면 전체가 0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딩 기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라플라스 스무딩 애드원 모든 빈도를 0, 1, 2, 3, 4가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1, 2, 3, 4, 5, 6, 7 형태로 빈도 및 확률을 계산하면 확률 값이 0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지 않은 것들도 잘 살펴보니까 꼭 플러스 한 번 발생한 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기법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정교한 확률 값을 부여할 수 있겠더라는 거였고요. N그램 모델에서 백오프 스무딩은 만약 트라이그램이 발생 빈도가 0이었다면 A B 뒤에 C 발생 확률이 0이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A, B, C를 빈도를 일률적으로 1로 할 게 아니고 A, B의 출현 확률이 높은 그런 C가 있고 X, Y, Z에서 X, Y 출현 확률이 낮은 그런 Z가 있을 때 A, B 뒤에 C의 빈도, X, Y 뒤에 Z의 빈도를 둘 다 무조건 발생빈도 1로 해주는 것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A, B의 출현 빈도, X, Y의 출현 빈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오프 스무딩은 N그램 모델에서 N-1g 확률에 비례해서 값을 주는 그런 방법이 백오프 스무딩이었죠. 클래스 베이스드 스무딩은 그룹별 발생 빈도가 많이 다르더라. 예를 들면 명사들은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반면에 감탄사라든지 빈도가 낮은 부사도 명사보다는 발생 빈도가 낮겠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전반적으로 그 부류들의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확률 값을 부여하면 더 정교할 거라는 거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그래프 그릴 때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드는데 점과 점 사이에 값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인터폴레이션이었고요. 그래서 스무딩 기법과 언어 모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어절빈도를 카운트하는 거하고 한국어는 조사음이 은는 이가 을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어절빈도 계산하는 거하고 영어의 단어빈도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의미를 분리하는 문제, 형태소 분석 문제하고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실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클라우드 지난 시간 숙제가 이제 음절이 아니라 어절 단위의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자. 다음 숙제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 숙제는 음절 확률 가지고 문장 생성 확률을 계산하는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 숙제는 음절이 아니라 어절들의 출현 확률을 계산해서 어절 확률들의 곱으로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는 게 다음 숙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어절들의 출현 확률을 계산하면 우리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보는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서 빈도가 높은 것은 크게 써주고 빈도가 낮은 것은 작게 써주고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연습을 하는 실습을 하려고 하고요. 어절 빈도 계산하는 김에 일단 어절 빈도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한국어 문장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어 문장들을 매우 많이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라든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소개는 했었는데요. 세종 말뭉치도 있고 위키피디아 한글도 있고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한국어 원심 말뭉치 IT 분야 신문 기사들도 있고요. KT셋이라고 예전에 오래전에 이쪽 NLP 연구하는 사람들이 KT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런 말뭉치도 있고요. 세종 말뭉치도 있고요. 위키피디아 말뭉치도 제가 올려놨고요. 또 신문 기사들도 일부 올려놨는데요. 문서 분류 말뭉치로 두 가지가 있는데 웹 문서 고려대에서 만든 거하고 서강대에서 만든 이런 이게 이제 다 한국어 문장들이니까 이것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어절 빈도 조사를 하는데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NLP 국민 ASKR KCC에 가면 또 한국어에 대해서 주로 신문 뉴스 기사들을 한 라인에 한 문장씩 이렇게 정제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이 KCC라고 하는 이름으로 KCC 150, KCC Q28, KCC 940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대용량 한국어 문장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이 문장들을 가지고 이제 어절 빈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어절 빈도, 어절 출현 확률로부터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하기 전에 이제 어절들의 빈도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싶은데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생성 사이트를 해놨었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이따가 알려드리고요. 워드 클라우드 생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처리하시는 분들은 R 언어를 쓸 경우에 R 언어로 할 수가 있고요. 우리처럼 파이썬 코딩을 많이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파이썬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생성할 때 어절 단위로 빈도 계산을 쓰면 어절 단위로 근데 통상 많은 사람들이 그 은는이가 을르를
제거하고 명사, 동사, 주로 명사들만 그 워드 클라우드로 그리고 싶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워드 클라우드들도 대부분 명사들이죠. 그래서 명사들만 워드 클라우드 그리려면 문장에서 명사들 키워드 추출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키워드 추출 과정은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인풋 파일을 주면 아웃풋 파일로 키워드만 추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R에서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키워드들을 추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해 놓은 거고요. 참 조사음이 분리하기 전에 한국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부호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콤마, 마침표, 따옴표, 괄호 등등 그런 문장 부호를 제거라기보다는 분리네요. 분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토크나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토크나이저는 여기 카페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요. 토크나이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첨부 파일이 2개가 있죠. 코리안 토크나이저 2개. 하나는 펄로 작성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거고요. 이 펄로 작성된 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트리 태거라는 것을 만든 개발자가 펄로 주로 이제 영어, 독일어, 불어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토크나이저가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이 펄로 된 것을 파이썬으로 다시 코딩해서 파이썬 토크나이저를 2가지 버전, 펄하고 파이썬 2가지 버전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주로 파이썬을 사용하겠네요. 파이썬 버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크나이저 얘기를 했고요. 토크나이저를 한 후에 토크나이저는 단지 분리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고 콤마 뭐뭐 했다 점 콤마 점을 다른 어절인 것처럼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토크나이저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도 별개의 토큰으로 그러니까 띄어쓴 걸로 간주하고 싶을 때 그때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는 거고요. 나는 밥을 먹고 이제 띄고 콤마 학교에 갔다 띄고 점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태수 분석을 하면 나는 나 플러스는 밥 플러스 을 먹 플러스 고 이렇게 조사어미를 분리하는 작업은 형태수 분석기가 처리를 하죠. 물론 형태수 분석기는 기본적으로 토크나이저 기능이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이긴 해요. 일반적이긴 한데 어쨌든 토크나이징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난번 어절 빈도 계산하려면 토크나이저만 필요하겠죠. 뭐 조사어미 분리까지는 필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 토크나이저만 사용하면 되고 토크나이징뿐만 아니라 조사어미 분리해서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어휘들만 추출하고 싶을 때는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시면 되죠. 형태수 분석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다음 카페에 있는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참 내가 여기에도 올려놨는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다음 카페에 있는 건 여러분들 가상 강의실에도 이게 아닌데 여기였었죠. 예, 가상 강의실에 zip 파일로 형태수 분석기를 업로드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CMD 창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GUI 윈도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CMD 창에서 사용법
PDF 문서를 올려놨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형태수 분석을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이 형태수 분석기 제가 업로드한 형태수 분석기 외에도 coNLPy라든지 코알라 NLP, coNLTK로 구글링 하시면 주로 파이썬 환경에서 직접 형태수 분석기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coNLPy에 있는 형태수 분석기인 것 같은데요. 물론 coNLPy나 코알라 NLP에는 형태수 분석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형태수 분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형태수 분석기 중에서 몇 개 써보고 사용하기 편한 거, 속도가 빠른 거, 분석 결과가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쓰는 재미가 있나요? 골라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형태수 분석기 윈도우 CMD 창에서 사용되는 거,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거, 이 부분 잘 봐두셨다가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음절 단위일 때만 해도 그렇게 대용량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뭐 파일은 크더라도 사실 한 음절씩 해서 카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 기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어절 단위 또는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그램 단위로 빈도 카운트를 하려고 하면 매우 큰 대용량 처리가 필요하죠. 바이그램 개수가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트라이그램, 포그램은 더 개수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텍스트 처리할 때는 뭐 다른 데이터 처리도 마찬가지지만 대용량 처리할 때는 sort 하는 기능, merge 하는 기능, 가끔 에디팅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파일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에디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대형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sort, merge 문제인데요. 이 sort 하는 기능을 혹시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wordcount.exe를 다음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어절 빈도 카운트 할 때, 워드 카운트 할 때,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워드 카운트 기능은 소팅 기능이니까 직접 코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파이썬에서는 쉽게 코딩할 수 있으니까. 또는 파워 에디터를 사용하면 파워 에디터에 보통 소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소팅 코딩 하지 않더라도 에디터에 올려서 소트 한 다음에 소트 하면은 중복된 개수가 여러 번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 한번 읽어서 개수 카운트만 하면 쉽게 워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파일 사이즈가 매우 커지면 에디터에 불러오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몇백 메가 기가 넘어가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워 에디터, 울트라 에디터, 아크로 에디터를 많이 쓰나요? 그 에디터에서 소팅을 하거나 또는 파이썬에서 잘 되는데요. 그게 용량이 작을 때는 잘 되는데 텍스트 파일 크기가 커지면 그것도 한계가 있죠. 파이썬에서 메모리가 여러분 노트북 PC 메모리가 대부분 허용되는 한에서는 이 업로드가 되긴 하는데 파이썬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메모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텍스트 파일이 클 때 1기가 500메가 1기가 넘어갈 때 그 전체를 통째로 워드 카운트 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대용량 처리할 때 문제점이고요. 하여튼 그 대용량에서 잘 안 되면 여기 카페에 있는 wordcount.exe를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하면 편리할 수 있어요. 이 wordcount.exe도 물론 이것도 이제 컴퓨터 실행할 때 메인 메모리 제약을 받죠. 메인 메모리가 이제 운영 체제가 차지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떠 있고 이제 내가 실제로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메모리 한계 내에서만
카운트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보통 한 윈도우 64비트형에서는 데이터 개수, 어절 개수가 5천만 개 이상인 경우에 메모리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5천만 개 보통 몇백 메가 한 300메가, 500메가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는데 한 1기가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일단 각자 PC 노트북의 메인 메모리 용량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느냐, 4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8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 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면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파일을 전체로 업로드할 때 2기가짜리 업로드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이렇게 메인 메모리의 제약만큼,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은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로 읽어와서 그 내에서 뭐 소팅 또는 카운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wordcount.exe 예요. 사용법은 여기 CMD 창에서 쓸 수 있도록 몇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이미 파일이 존재하면 이 파일을 무조건 삭제하면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overwrite를 물어서 할 건가 아니면 묻지 않고 무조건 할 건가. 워드 카운트를 할 때 주로 스페이스 단위로 카운트하죠. 공백, 줄바꿈, 탭 이렇게 단위로 카운트하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 라인 단위로 카운트하고 싶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라인 단위로 공백 단위로만 할 때는 그냥 단어 단위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n그램 빈도 카운트 할 때 있죠. 그러면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카운트 하려면 내가 텍스트에서 한 라인에 바이그램을 한 라인에 하나씩만 프린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 단위로 워드 카운트를 하면 그러면 바이그램 빈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트라이그램은 한 라인에 3개씩 쭉 출력한 다음에 라인 단위로 소팅 빈도 조사를 하면 편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 옵션을 주어서 -L 옵션을 주면 워드 단위가 아니라 공백 단위가 아니라 라인 단위로 카운트를 하게끔 하는 옵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러 개의 파일인 경우에 텍스트 파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경우에 계속 누적해서 카운트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거 하나만 카운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파일이 10개 있으면 첫 번째 거 실행해서 빈도 조사를 하고 두 번째 거 실행할 때는 첫 번째 것을 파일로 기록해 놨다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빈도 카운트를 더해주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10번째 거 이렇게 쪼개진 파일들을 누적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 편할 대로 새로 new 하고서 기존 누적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디폴트 삭제하지 않고 계속 누적시키거나 또 이제 출력할 때 frequency 빈도수가 n 이상인 것만 출력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빈도가 아니라 n을 3을 주면 빈도 3 이상인 것만 출력하는 그런 방법. 여긴 sort 기능도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빈도 카운트 기능인데 sort 옵션을 주면 그냥 sort 기능이죠. n번 출연한 것은 n번 출력하도록 하는 또는 유니크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는 나 필요 없어. 그냥 유니크한 거 개수만 카운트 할 거야. 그러면 출연한 것은 한 번씩만 출력하게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출력할 때 옵션이 0, 1, 2, 3, 4, 5 이렇게 주었었는데 가나다 순으로 출력할 건지 디폴트 빈도가 높은 순으로 출력할 건지 또 빈도 순으로 출력하면서 누적 빈도를 출력할 건지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다면 이 워드 카운트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소개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일이 매우 큰 경우에 뭐 5기가, 10기가짜리 텍스트 파일들을 아까 소개를 했었죠. 너무 큰 경우에 메인 메모리 한계로 인해서 한 번에 카운트가 안 될 수 있죠. 메모리 부족,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워드 카운트가 여러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누적해서 빈도 카운트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파일이 너무 커서 메모리가 부족하면 파일을 작은 걸로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유닉스, 리눅스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눅스에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플릿 하고서 텍스트 파일을 주면 그러면 XAA, XAB, XAC, XAD 이렇게 X로 시작하는 세 문자 파일들로 쪼개줘요. 그리고 라인 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스플릿, 라인 수 옵션을 뭐 10,000라인씩 파일을 쪼개라. 그러면 라인 수를 지정을 해서 그 첫 번째 파일이 XAA, 첫 번째 10,000라인, 두 번째 10,000라인은 XAB, 세 번째 10,000라인은 XAC. 그러면 모두 몇 가지인가요? XAA니까 26 곱하기 26가지 수가 X로 시작하나요? 그보다 더 많은 파일로 쪼개질 경우에는 그 다음은 Y로 시작해요. YAA, YAB, 그래서 YZZ까지. 그보다 더 많으면 또 Z로 시작해요. ZAA. 이렇게 그런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에서 글쎄 공개 소프트 다운받아도 될 텐데 여기에 split.exe를 사용하시면 쪼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대용량 쪼개려면 400만 라인, 여기에 M은 100만, 그래서 400만 라인씩 input.txt가 매우 큰 파일을 주면 XAA, XAB 이렇게 분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라인 수가 몇 라인인지 봐서 적당한 크기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를 이용해서 누적 빈도 카운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큰 텍스트 파일에 빈도 카운트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소개를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n그램 빈도 조사를 유니그램 음절 단위로 음절하고 공백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어절 단위로 키워드 단위로 하려면 형태수 분석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 겸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 복습 겸해서 정리한 거네요. 대용량 텍스트에서 n그램 데이터를 추출하고 빈도 계산하자. 유니그램, 어절인 경우에 어절 빈도수. 바이그램, 어절 1, 어절 2 빈도수. 트라이그램, 어절 1, 어절 2, 어절 3 빈도수. 포그램은 어절 4개 빈도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이렇게 빈도수 계산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출현 확률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전체 출현 개수분의 그것의 출현 개수로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요. 참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네요. 우리 지금 빈도 계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 사용하려면 만약 트라이그램 어절이라고 하자. 이것들의 개수가 수천만 개일 텐데 수천만 개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것을 액세스하는 루틴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소팅은 돼 있겠죠. 소팅 순으로 빈도 카운트 할 때 이미 소팅 순으로 해서 빈도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 매우 큰 파일에서 빈도 또는 확률이 계산되어 있는 파일에서 이제 액세스를 해야지 실제 문장 생성 확률도 계산하고 하겠죠. 그 부분 일단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파일
대용량으로 인한 예를 뭐 액세스가 불가능한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 필드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N그램 데이터인 경우에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죠. 이 데이터가 매우 많을 때 가장 쉽게 검색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쉽게 DBMS에 넣고 DBMS 뭐 SQL 많이 사용하죠? MySQL DBMS에 넣고 DBMS하고 연동해서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DBMS 연동해서 코딩하는 것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에요. 원래 DBMS의 목적 자체가 데이터가 매우 많을 경우에 그걸 관리하기 편한 또 액세스하기 편한 용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 방법은 DBMS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물론 DBMS를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뭐 직접 코딩을 해야 되겠죠. 직접 코딩하려면 파일 처리에서 배운 트리 구조, 밸런스드 트리 이런 구조로 직접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어절 이 지금까지 N그램 모델,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그러니까 빈도 계산, 확률 계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주제는 각 어절들에 대해서 자음 또는 모음이 한 개만 다른 그런 어절들을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어떤 어절이 있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거나 할 때 옆에 키가 잘못 눌리는 경우 많지 않아요? 가 잘못 눌리거나 스페이스바 눌리는데 U자가 이렇게 터치가 되거나 특히 퀄티 자판 쓰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커렉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러려면 어떤 입력 어절이 있을 때 저도 했습니다. 습니다 대신 했급니다로 왔어요. 이렇던데 그랬을 때 자음 또는 모음 한 개만 다른 어절들의 집합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습니다를 했급니다로 타이핑 됐을 경우에 했급니다로부터 한 자모 하나만 다른 것 중에 후보 하나는 했습니다가 있겠죠. 했습니다의 빈도는 높겠죠. 출현 확률이 높겠죠. 했급니다의 해의 쌍시옷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 후보는 빈도가 낮겠죠. 출현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철자 오류어를 탐지하고 교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비슷한 건데요. 가끔 실제 신문 방송 언론사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가끔 방송의 자막이라든지 신문 뉴스 기사에도 철자 오류어들이 가끔 포함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방송사에서는 교정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도 바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빠르게 보내고 하려다 보면 그런 오류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N그램 언어 모델을 이용하면 철자 오류를 교정할 수가 있겠죠. 또는 어색한 문장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어색한 문장은 어절 N그램을 사용해야겠죠. 어절 바이그램, 어절 트라이그램, 어절 포그램 중에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이 발생하면 그건 뭔가 어색할 확률이 높고요. 빈도가 높은 N그램인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높으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문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오늘 이 부분은